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반년 정도 된 새댁입니다. 남편과 나이 차이는 4살이고요. 남편이 저를 많이 좋다고 고백하고 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현재 회사를 다닌 상태이긴 하나 회사의 경우 정년까지 다니기가 힘들다 보니 항상 제 노후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남편은 절 많이 좋아해주고 성실하고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도 좋았습니다. 저는 공직은 잘 몰라서 남편이 많이 그런 부분을 어필해서 알게 된 거였고요.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도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 이렇게 노후도 잘 지내고 있다면서 저보고 전생의 나라를 구해서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만난 거라고 입이 마르게 칭찬하셔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참 대단한 거구나 싶었고 남편이 자랑스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조금씩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해봐도 다들 결혼 준비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다길래 그냥 넘겼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모아둔 돈이 1억 정도가 있다고 했었고 그 돈과 시댁에서 도와주시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여기는 지방이다 보니 집값이 서울에 비해 싼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 걱정 없이 혼수해 갈 거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집을 구해야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1억을 누나에게 갑자기 빌려줘야 해서 빌려줬고 그래서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졌는데 혹시 저희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지를요. 그러면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곧 누나가 갚는다고 했으니 그때 바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옆에 시어머니도 같이 계셨고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돈이 없는 집안이 아니니까 걱정 말라고요. 시어머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만 해도 팔면 10억은 넘으니까 우리 집 구해주는 푼돈 정도는 금방 갚을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랑도 빼놓지 않고 하셨어요. 이렇게 시어머니란 사람이 10억 정도나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기가 흔한 줄 아냐면서 정말 저보고 복이 터졌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놈의 나라는 몇 번을 구했다고 하시는 건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저희 친정은 지방에서 그래도 잘 사는 편이에요. 물론 서울에서 잘 사는 곳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요. 지방의 건물과 빌라를 소유하고 계셨거든요. 여튼 이렇게 저희 신혼집이 애매하게 되어버리니 친정아빠가 저에게 그냥 빌라를 내주겠으니 거기서 신혼살림 시작하고 돈이 생겼을 때 저보고 원하는 아파트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뭐 저야 선택권이 없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좋아하셨습니다. 감사하다며 인사를 드리면서도 그놈이 허세는 엄청 부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돈에게 아쉬운 소리 하게 된 건 죄송하지만 자기 소유의 땅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런데 그 땅은 팔려야 돈 아닌가요? 그 땅으로 저희 아빠한테까지 엄청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아빠가 주신 빌라에서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공무원으로 번 월급 중 100만 원을 항상 시어머니에게 용돈으로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생활비로 드렸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제 결혼했는데 100만 원은 너무 액수가 크니까 줄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이런 여자였냐며 역정을 내는 겁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산 다 우리께 되는 건데 지금 그 용돈 100만 원이 아깝냐고요. 아니 지금 아까운 게 아니라 저희도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생활이 안 되니까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아주 못된 여자로 만들면서 우선은 제가 번 돈으로 생활을 하고 100만 원 드리는 건 갑자기 안 드릴 수 없으니 조금 더 드리다가 줄이는 걸로 본인이 말씀을 잘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구급 공무원 월급 중에 100만 원이면요. 그냥 다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게다가 별 수당도 따로 없는 것 같고 여튼 좀 짜증은 났지만 줄여가겠다고 하니 참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이혼할 순 없으니까요.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결혼하고 2달 뒤가 시어머니 생신이셨습니다. 시어머니께 선물을 뭘 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어머니는 돈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면서 자기는 항상 100만 원씩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매달 용돈을 100만 원을 드리는데 생일이라고 또 100만 원을 드리냐고. 너무 과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드릴 돈이 없다고요. 굉장히 언짢아하면서 왜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살아온 게 있는데 이렇게 다 바꾸려 하냐면서 난리인 겁니다. 제가 바꾸려고 한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걸 말한 건데 말이죠. 자기 월급이 얼만데 더 드릴래도 돈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선물해드리겠다고 저희는 손가락 빨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대판 싸우고 시어머니 생신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용돈도 드리고 저녁 식사도 하고 기분 좋게 돌아왔어요. 물론 식사하시면서 저에게 하는 잔소리와 허세스러운 말들은 힘들었지만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씻고 누웠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화내시면서 이러시더군요. 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내가 거지니? 아니 어떻게 시엠이 생일 용돈에 30만 원을 넣어? 이거 갖다 어디다 쓰라고. 참나, 내가 거지도 아니고 너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짓을 저지르니? 내 아들은 살면서 일해본 적 없는데 네가 이 짓을 꾸민 거지? 너 혹시 100만 원 받아서 네가 70 챙기고 나머지 또 나한테 준 거 아니야? 너 진짜 그런 거 아니냐고 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시더라고요. 전 태어나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걸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아직 시어머니에 대해 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저러시니 너무 무섭고 끔찍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은 이러더군요. 고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사단 안 나지. 왜 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자처해서 욕을 먹니? 진짜 답답해서 못 봐주겠네. 라고요. 전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먹었습니다. 내가 이런 남자랑 결혼을 한 건가? 분명 연애할 때는 이런 남자 아니었는데 나는 속은 건가? 시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못 살 것 같은데 등등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정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들고 우울하고 딱 죽겠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선택에 나는 실패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만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한테라도 말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제껏 못했던 말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또 놀랐습니다. 친구가 결혼식장에서 들은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남편이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직원들이 참석해서 하는 소리를 들으니 일반적인 공무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대화 속에서 무기계약직이라고 했대요. 전 무기계약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도 몰라서 남편과 같은 직장에 건너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정년 때까지 다니지만 연금이나 이런 건 없고 여튼 공무원과는 다르다고요. 네, 그냥 그 건물에 들어가서 일을 하니 저는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이 인간이 속인 거였어요. 여기서 그 대화 속에 그래도 아주 여자는 잘 잡아서 부자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그거 알고 꼬셨다고 했다는 말도 나오더라고. 알려주더라고요. 몇 번이나 말하고 싶었지만 잘 사는 우리 부부 괜한 트러블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았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와 이야기를 마치고 그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이 했던 행동이나 말들이 한순간 스쳐가면서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더라고요. 우선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저희 부모님밖에 없어서 찾아갔어요. 부모님 얼굴을 보니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엉엉 우니까 다들 놀라셔서 무슨 일인가 하셨고 결혼하고 고작 몇 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친구에게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까지요. 아빠가 엄청 화가 나셨어요. 바로 남편과 시댁에 쫓아가려다가 저와 엄마가 말려서 참으시고 바로 이혼할 수 있게 아빠 변호사 친구분에게 말해놓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그 사람과 있기 싫었기 때문에 집으로 가서 퇴근한 남편에게 지난번 일로 인해 우리 사이에 실망감이 드니까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나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를 치더라고요.
여기가 무슨 네 집인 줄 아냐면서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다고 유세를 떠나본데 이제 결혼해서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이 집에 있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 집이고 너는 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신고를 할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버티더라고요. 아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가 오셔서 남편에게 그러셨어요. 여기는 니들 집도 아니고 엄연한 내 건물이고 내 소유의 빌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나가라고요. 그랬는데 이 인간이 정말 미친놈이었던 건지 저희 아빠한테 달려들어서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아주 인간 말종의 끝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빠도 차라리 잘 됐다 싶으셨는지 난동 피우는 걸 보시고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고 남편이란 놈도 시어머니에게 연락해서 빌라에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화가 많이 나셔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했고 처음 집을 구할 때부터 사이라는 놈이 직업을 속인 것, 아빠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한 것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다른 부분에선 본인들의 죄를 인정 안 하고 대들고 난리였는데 딱 한 부분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바로 직업이요. 본인들도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이라 속이고 결혼했다는 게 약점이긴 했나 봐요. 그리고 저희 집이 잘 살아서 꼬셨다는 말이 맞긴 한 건지 시어머니는 이 일이 터지자마자 아주 저자세로 나오시더군요. 어떻게 하면 노여움을 푸시겠냐고 하질 않나. 저에게도 자기가 서운하게 한 거 있다면 그건 다 절 아껴서 그런 거라는 이상한 소리도 하셨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나 싶어 악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저한테 나라를 몇 번 구했다고 하시더니 이게 나라 구한 대가냐고요. 어디 가서 당신 아들 자랑하지 마시라고요. 양심이란 게 있으셨어야지 잘나지도 않은 당신 아들 자랑질 하셔서 오만 내 인생 말아먹냐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하셔서 다시 이어보려는 생각 꿈에도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혼 준비할 테니 이제 내 집에서 나가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네요. 누가 무릎 꿇으랬다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다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했더니 역시나 그 모자 저에게 쌍땡이라며 욕하고 나가더라고요. 네, 저 이렇게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이혼합니다. 아주 탈탈 털어줄 생각입니다만 제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그냥 지방이니까 다들 다리 건너 알고 하는데 사기치거나 속이는 게 있겠어? 이렇게 가볍게 생각 마시고 결혼 상대자를 볼 때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현재 가장 후회스러운 부분이 이거거든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